내일 진행되는 총선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데다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어서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이슈 김지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이 이제 총선일인데요. 투표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기표 도장이라든지 여러 물건들 만지는 것도 좀 걱정스러울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내일 혹시 투표소에서 감염자와 접촉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책상이나 기표 도장과 같은 투표소 내 물건에 묻어있는 감염자의 침방울을 만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만진 뒤 손을 입이나 눈에 가져다 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침방울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침방울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틈새로 빠져나간 침방울이 물체 표면에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체 표면에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사실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 플라스틱이나 종이, 스테인리스에서 수일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표소에서 신분증, 또 선거인 명부, 또 기표도장이 침방울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권자들이 투표한 후 손을 손세정제로 소독하거나 흐르는 물에 씻고 얼굴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비닐 장갑을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비닐 장갑은 벗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갑에 묻어있던 침방울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닐 장갑은 뒤집어서 벗은 뒤 버려야 하고요. 사용한 비닐 장갑을 다시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투표소에서 손 접촉으로 임한 그 감염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비닐 장갑을 거꾸로 벗고 또 그 후에 손을 또 깨끗하게 씻어야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총선이 방역에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큰 당부를 했는데요. 그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것을 예로 들어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그리고 봄 나들이가 방역에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사례로 든 싱가포르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적 확진자가 166명에 그쳤는데요. 근데 최근 어제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누적 확진자가 2,900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된 원인이 섣부르게 시행한 그 등교 개학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총선 이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표소를 찾고 이후에 나들이 명소로 몰릴 경우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표를 한 뒤에는 곧바로 귀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하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좀 이뤄진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때 일부 동물 실험을 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존 실험 결과로 대체해서 임상시험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관계 기관들에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없애고 자금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19 돌연 변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면 백신 개발에 좀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그 인도에서 코로나19 돌연 변이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그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호주 연구진은 이 돌연 변이 때문에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1월 인도의 한 환자에게서 확보한 겁니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인도로 돌아왔는데 이 환자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관찰돼 오던 바이러스와 밀접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다른 국가에서 보고된 변이와도 달랐다고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연구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은 존재합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이 같은 유전자 변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당국은 그 코로나19 변이 자체는 많고 진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변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유전자 부위에서 발생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 당국은 또 완치됐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국내 124건이라며 재양성 사례가 바이러스 변이와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나라 밖 소식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까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 미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나라인데 토네이도까지 강타해서 토네이도로 인해 사망자가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예. 현재 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는 동부에도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실제 확진자 수가 통계보다 무려 최고 12배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예. 현재 중남미 30여 개국의 확진자는 6만 9천 명인데 그 브라질 연구팀이 조사를 했더니 브라질 치명률과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분석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브라질 안에서 실제 감염된 사람의 8%만 공식적으로 보고된다는 그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통계의 최고 12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193만 명, 사망자도 12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확진자 58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내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집단 감염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또 총선일인 만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